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중부, 서부, 동부 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와 발전 3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중소벤처 에너지 기업들이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이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북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지금 2018년 전국체전이 앞으로 지금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D-30일인데 지금 저희 주계취지신 익산시에서는 그 14개 종목 20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지는데 지금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미진된 것들은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다른 해보다 우리 2018년 전국체전 전라북도 익산에 대한 전국체전이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다음으로 많은 10개 종목을 개최하는 전주시는 산악 종목을 위해 인공암벽장을 3단장하는 한편 수영 종목이 열릴 완산 수영장은 오는 21일 완료를 목표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전북도 내 각 시군은 경기장 보수 등 공사를 매듭 지으며 개막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밀접 접촉자 7명 모두 2차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지역 밀접 접촉자 7명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무원과 승객, 그리고 공항 종사자로 현재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에 있는 접촉자들은 이틀 안에 격리됐다며 메르스 잠복기에는 전염이 안 되는 만큼 밀접 접촉자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일부 프로그램 참가를 유료로 전환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축제 추진위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프리마켓과 한복 임대, 롤러장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마켓 판매자들은 5만 원의 참가비를 주최 측에 내게 됐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나은 편의가 제공될지 의문이라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영세 참가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이미 지난 6월 참가자 모집 단계부터 참가비를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다며 시간여행 화폐 등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명품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을 광주 대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명품 강소기업 사무국을 설치하고 R&D 및 마케팅 분야 전문 인력도 채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돼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지적이 일었습니다. 민선 6기부터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주택 공급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에 이어 전주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추진되자 과잉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김윤철 시 의원은 LH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합니다. 전체 사업 중에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 총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임대 정책을 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사실은 그것은 이 정치적 공세가 오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전주시는 저소득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오는 16일부터 9월 재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 납부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 이후에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합니다.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재난, 안전, 교통, 환경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스마트시티가 구축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방위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산업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혁신력 방산 기업을 육성하는 등 15개 사업에 총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대학원 개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65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엄중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환경 개선 작업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전국광역시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